지역류 학습지 5페이지 11번 세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지역류가 흐르는 북반구 아열대 어느 해역의 남북단의 단면을 지금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 A에서 지역류는 서쪽으로 흐른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우리 그 이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역류의 방향을 알아보려면은 수평수학 경도력, 전향력 모두 다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경사가 지금 2개 정도 보이는데, 자, A 해역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 자, A 해역에서 경사를 보니까 수평수학 경도력, 경사 방향대로 작용을 하고 반대편에 전향력 작용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우선 여기가 북반구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전향력이 오른쪽에 위치하려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역류가 형성되어야겠네요. 자, 근데 지금 사방 표시를 보니까, 방위 표시를 보니까 왼쪽이 남쪽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북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따져보면 이쪽, 오른쪽이 북쪽이 되려면 안쪽이 서쪽이어야 되고 바깥쪽이 동쪽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A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을 보니까 B에서 지역류에 작용하는 전형력은 남쪽으로 향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해보면 경사 방향대로 수평수학 경도력, 그 반대 방향의 전향력. 그리고 나서 전향력을 오른쪽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지역류는 나오는 그림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전향력은 남쪽, 그쵸? 지금 남쪽 방향으로 전향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맞고요. 자, 디귿, 유속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A에서가 B에서의 2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케이. 자, 해보자, 얘들아. 자, 우선은 V 값을 구해주어야 되는데, V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이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로 문제 풀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약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거해줄 수 있는 것, 지금 A와 B를 비교하는 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오메가는 고정된 값이고 G도 고정된 값이어서 우리가 비교했을 때 약분이 가능하죠. 사인 세타와 델타 X분의 델타 Z를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우선은 A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보니까 여러분 우선은 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거기에다가 델타 X가 L이라고 주어졌죠. L이라고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 그 해수면의 차이를 Z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L분의 Z가 될 거예요. 자, 근데 B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가 위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2L분의 Z. 지금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Z라고 두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여기가 2L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L이잖아요. 자, 우선은 2L과 L만을 봤었을 때는 A가 B에 대해서 2배 크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세타 값을 우리가 지금 고려를 안 했어. 위도를 고려를 안 했는데, 지금 얘들아 여기 북반구이긴 한데 지금 남과 북으로 지금 요 방향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B는 북쪽, 북반구에서도 북쪽이기 때문에 B가 고위도, 세타 값이 크고요. 그러면은 세타 값이 크니까 사인 세타 값도 커지겠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이고 세타 값이 작게 되니까 사인 세타 값도 작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타 값을 따져줄 때는 누가 더 큰 거야? B가 고위도니까 이 값이 더 큰 거지. 그러면 지금 얘들아 이 사인 세타 값이 커질수록 유속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2배 큰 건데 이 디귿 문항에서는 2배 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2배 보다? 그러면은 딱 2배가 아니라 2배보다 더 큰 거야. 뭐 2.xx, 2.5배, 뭐 3배, 4배 이런 게 2배보다 큰 거인 거잖아.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세타를 고려해주게 되면 B에서 사인 세타 값이 A보다 크니까 2배보다는 적어도 크겠구나 라는
우리가 도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정답이고 답은 5번으로 풀이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타값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이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정확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서 풀었던 가나 그림처럼 정확한 위도값이 주어져 있진 않지만 북반구라고 이미 주어졌고 사방에서 남과 북을 체크했기 때문에 A, B의 위도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16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위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가와 나는 지역류가 흐르는 위도 30도 N과 60도 S 해역의 해수면 경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기억부터 한번 해보면 가와 나에서 모두 남쪽으로 흐른다. 따라서 방향 체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수평수학 경도력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전향력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그림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전향력을 오른쪽에 두고 지형류가 흘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방향이. 그 다음에 나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S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을 왼쪽으로 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친구도 나와야 돼요. 지형류가 뒤에서 앞쪽 방향으로 나오는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동쪽이다 라고 방위가 설정됐기 때문에 안쪽이 북쪽, 바깥쪽이 남쪽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가나 두 개의 지형류 모두 북에서 남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맞고요. 자, 니은 갑시다. 지역류의 유속은 가가 나보다 느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유속 문제 나오니까 우리 또 아까 못 써야 돼. 요식 써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자, 옆에다가 또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영상을 좀 멈추고 아까 선생님이랑 봤던 식을 그대로 옆에다가 써서 가나의 값을 대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을 해보면 V는 2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좀 익숙해진 친구들은 아마 그냥 2오메가랑 G는 아마 제거하고 시작할 것 같아.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가와 나를 따져보면 가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 값을 보니까 30도 들어가야겠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델타 X분의 델타 X가 L이고 그 다음에 여기 1m라고 주어졌네요. 그 다음에 나 해볼게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도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사인 60, 2분의 루트 3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Z가 루트 3 나오는 거 보여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단위 지우자. 이거 괜히 단위 써가지고 헷갈린다.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얘들아 우리 L도 필요 없겠다. L도 그냥 상수만 남깁시다. L도 상수만 남겨서 1L, 그러니까 1씩만. L은 어차피 약분이 되니까 비교식에서.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계산해주면 여기는 2분의 1의 역수니까 2 나오고요. 2 나오고 나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얘들아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분의 이제 역수 취해준 거니까 루트 3분의 2 돼야겠지. 그럼 여기도 2 나오네. 그럼 얘들아 지금 유속이 어때? 유속이 동일한 거 볼 수 있죠. 따라서 느리다가 아니라 동일한 유속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지역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거 얘들아 이거 16번 문제 우리 저번에 했던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다. 그치? 10번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 그럼 또 연습할 겸 디귿 해보면은 자, 전향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2V 오메가 사인 세타로 구한다. 자, 근데 얘가 지금 지형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V 값은 지형류의 유속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구했던 거. 자, 그렇게 해서 가랑 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보니까 지금 이 V, 얘들아, 우리 여기서 우리 상수는 V랑 사인 세타만 납두고 2랑 오메가는 비교식에서 제거되겠죠. 그렇게 하면 V 값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30도 2분의 1 답은 1 나오고요. 전향력. 그 다음에 V 값에다가 똑같이 유속 2였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루트 3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전향력 누가 더 큰 거야? 나가 전향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수정을 해주어야겠네요. 답은 1번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5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이 지역류 파트에서 가장 빈출되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번 여기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한 3번 정도 풀어보시고 좀 공식을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풀어볼 건데 이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에서 나타나는 지역류, 그 다음에 동안 경계류와 서한 경계류, 서한 강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나와져 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동서방향으로 지형류가 흐르는 어느 해역의 남북 방향의 해수면 높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해 보니까 전향력 방향은 북쪽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 요 앞선 문제들 다 있잖아요. 이런 앞선 문제들. 저는 여기서 뭐 방향을 어디를 물어보든 간에 모든 경사에다가 수압 경도력이랑 전향력, 그 다음에 지형력 그냥 다 표시하거든요. 뭐 항상 근데 다 표시를 해두면 기역, 니은, 디귿에 결국에는 선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A, B, C, D의 경사 방향이 다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경도력, 수압 경도력이랑 전향력, 지역류 다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A, B, C, D 수평, 수압, 경도력, 수수경 표시하고 반대편에다가 전향력 다 표시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북방구냐 남방구냐에 맞춰서 전향력을 왼쪽에 두냐 오른쪽에 두냐 생각해보면서 지역류 표시해보면 나 여기 빨간 색깔로 얘들아 여기다 전향력 표시해줄게. 전향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자, 우선은 북방구 A에서는 전향력이 오른쪽에 오게. 자, B에서도 북방구니까 오른쪽에 오려면 들어가야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전향력이 북방구에서 오른쪽. 그러면은 빨간 색깔 화살표가 오른쪽에 오게 하려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도 전향력이 이번에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오겠네요. 괜찮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 여기가 북방구고 15도 N 북방구가 위치한다. 그리고 15도 S 남방구가 위치한다. 이기 때문에 여기가 북쪽 방향, 여기가 남쪽 방향입니다. 자, 그럼 여기 위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기 때문에 저 안쪽이 동쪽이 되고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서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 기니디 보니까 그것까지 물어보는 선지는 없는 것 같고 자, 기억 A에서 전향력의 방향은 북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 빨간 색깔 화살표가 북쪽 가리키고 있고 자, 니은 중력과 속도가 같을 때 수압 경도력은 B가 D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이제 우리 수압 경도력식도 알아야겠다. 자, 수압 경도력식은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예요. 얘들아 우리 이제 수압 경도력, 전향력, 지역력, 유속 요 공식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니까 중력과 속도가 같을 때 즉 G 값이 같을 때지. 자, G 값이 동일하대. 자, 그랬을 때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가 결정하는 거야? 해수면의 경사가 지금 수압 경도력을 결정하는 거죠. 자, 해수면의 경사가 어디가 더 급한가라고 봤었을 때 여러분 B와 D 누가 더 경사가 급해요? B가 더 급한 거 알 수 있죠. 지금 D는 여러분 여기 X값, 델타 X값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델타 X값이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경사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B가 D보다 크다? 맞습니다. 경사가 B가 더 크니까. 자, 그리고 나서 D급 보니까 C와 D의 해류의 이동 방향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남적도 해류입니다. 그래서 D급 맞고요. 답은 5번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쉽지? 아까 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보단 훨씬 쉽습니다. 자, 5번 갑시다. 두 번째 문제 가볼 건데 자, 이 5번 문제는 사실 제가 기출 문제에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여기는 그 수능 특강에서 갖고 온 문제인데 이 5번 문제는 실제로 이제 지구과학 2에서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온
문제를 갖고 와봤는데, 자, 열대수렴대 부근 해역에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바람이 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에크만 수송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에크만 수송을 체크를 해보면 선생님 파란 색깔로 해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 위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여기 첫 번째 칸에서는 북반구이기 때문에 90도 오른쪽 방향으로 물 이동하고 0도와 5도 사이에서도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니은 부분. 니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물이 야, 여기 나뉘어야 된다, 얘들아. 나 큰일 날 뻔. 잠깐만, sorry. 야, 여기 나눠봐. 아니네. 아이씨, 나 뭐 한 거야? 얘들아, 맞아. 나 한 거 맞아. 나 순간 여기가 나뉘는 줄 알았어. 0도부터 10도가 나뉘는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지금 같은 남반구니까 왼쪽으로 물 이동하면, 자, 기역, 동그라미 기역에서 에크만 수송은 남서쪽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크만 수송 지금 북서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간다라고 수정해주고, 자, 니은 해수면의 높이는 적도보다 5도 n에서 높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적도 부근은 보면은 물이 양 옆으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수면이 되게 낮은 곳이에요. 해수면이 낮은 곳이고 되려 지금 5도에서 지금 물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해수면이 높은 곳이네요. 자,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적도보다 5도n에서 높은 거 맞고 디귿,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에서 지형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니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경사 방향을 만들어서 하면 되거든요. 정석대로 해보자 라고 하면은 지금 얘들아 여기 옆에다가 선생님 표시해볼게. 여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지금 20도 N부터 10도 이 사이에서는 물이 지금 20도 N 쪽으로 가니까 20도 N 쪽에 해수면의 경사가 크고 높고 그 다음에 10도에서는 물이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도 보면은 5도는 지금 물이 몰리지. 그러니까 물이 몰리니까 해수면이 높고 그 다음에 0도에서는 지금 다시 해수면 낮아지잖아. 여기는 지금 발산하잖아. 그리고 다시 10도 S에서 물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표시해서 수평수학 경도력이랑 전향력이랑 표시해서 하면 되거든?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 이 지형류 방향이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의 경향을 따라간단 말이야. 결국 따져보면 그게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이런 거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동 무역풍이 불어서 지금 방향 봐봐. 방향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동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결국에 지형류는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방향으로. 이게 북쪽도 해류잖아. 따라서 지금 동에서 서로 해류는 이동을 할 거고요. 지형류가. 그 다음에 0에서 10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동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에는 이거를 다 따져보면은 해수면의 경사 때문에 수학 경도력과 전향력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지는 거긴 하지만 바람이 이동하는 경향을 따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남쪽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은 지형류의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같다라고 수정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진짜 그런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면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거 한번 경사 다 따져봐. 이거 이렇게 경사를 다 따져가지고 지형류 표시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북반구니까 얘가 오른쪽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따져보면 방향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넘겨서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워요. 사실 서한 강화 현상은 이게 자전에 의해서 위도마다 전향력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고위도로 북진하는 서한 경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이 세지기 때문에 유속이 강해진다라는 그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은 북반구 아열대 순환이 나타나는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분포를 표는 A 지점과 B 지점에서 흐르는 해류의 특징을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으로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A 지점과 B 지점에서는 각각 서한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선은 기역과 니은 얘들아 폭이랑 유량을 보면 니은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좁지만 유량이 많죠. 따라서 니은이 속도가 빠른 서한 경계류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역 같은 경우가 지금 속도가 느린 동안 경계류입니다. 자, 그러니까 A가 동그라미 기역, B, 큰일 날 뻔. A가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에 B가 동그라미 기역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기역 A에서 흐르는 해류는 기역이다가 아닌 거지. 동그라미 니은이다 라고 고쳐주고, 자, 니은 유속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른 게 맞죠? 서한 경계류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해류의 평균 깊이는 얘들아 굉장히 강하게 흐르는 흐름은 조금 깊게 패이면서 흐르기 때문에 동그라미 기역이 여기 느린 부분이 동그라미 니은보다 얕다가 맞습니다. 답은 4번. 너무 쉽지? 그러니까 이 서한 강화 현상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옆에 있는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북반구 아열대 해역에서 해수의 표층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지점 A, B는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역부터 봅시다. 해수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서한 강화 현상을 했었을 때 우선은 또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순환의 중심이 서쪽에 치우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순환의 중심이 서쪽에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우리가 바다를 위에서 들여다본 그림인데 만약에 이 바다를 옆에 있는 단면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평수압 경도력은 선생님이 중력이랑 델타 X분의 델타 Z 해수면의 경사에 비례하는데 여러분 A와 B 어디가 해수면의 경사가 더 급해요? A가 해수면의 경사가 더 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압 경도력의 크기도 A가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니은에서 A에서는 전향력의 방향이 동쪽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럼 여기 선생님이 그려준 이 빨간 색깔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수평 수압 경도력 그 반대 방향이 전향력이기 때문에 전향력이 동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남반구에서 아열대 해역의 표층 순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디귿 선지가 좀 별로네. 디귿 선지는 글쎄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기는 한데 디귿 선지를 보면 얘들아 이게 살짝 지구과학 원이랑도 지금 겹치는데 위에 있는 북반구에 있는 표층 순환과 남반구에 있는 표층 순환은 대칭을 이뤄요. 대칭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데칼코마니를 이룬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그림이 북반구 그림이잖아. 북반구 그림에서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려보면 적도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북반구의 순환, 아열대 순환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남반구에서는 선생님이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화살표가 겹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겹치려면 이렇게 가야겠지. 그래야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겹치고 화살표랑 화살표가 겹칠 수 있겠잖아.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는 시계 방향인데 밑에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괜찮지요? 요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그 앞서서 있는 그 해수를 움직이는 힘 있잖아. 지형류 전 단원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기 파트가. 그래서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 이게 안 되네. 이걸로 해볼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건 조금 내용을 얘들아 정리를 해야 돼.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정력학 평형이었어. 정력학 평형을 가장 먼저 배웠는데 정력학 평형은 두 개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거였어. 그게 뭐였냐면 연직수압 경도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는 거였는데 이 수압 경도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수압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수압의 차이가 발생해야 돼. 수압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데 수압 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델타 P로 나타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연직 방향이잖아. 연직이라는 건 위아래 방향이지. 즉 물기둥에서 위랑 아래랑 얘들아, 아래가 고압이고 위에가 저압이었잖아. 그러니까 압력 차이가 발생하니 이거에 의해서 고압에서 저압 방향으로 밀어주는 힘, 수압 경도력이 생긴다. 이게 연직 수압 경도력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모든 물체에는 아랫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평형을 이룬다. 이게 정역학 평형이에요. 그래서 연직 수압 경도력 식 알아야 돼. 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로분의 1에 지금 연직 방향, 델타 Z 방향에 대해서 델타 P가 어떻게 변하냐, 요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역학 평형에서는 요 델타 P에 대한, 델타 P란다. 요 식을 조금 마이너스 로분의 1에 델타 Z분의 델타 P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중력이라는 식이 G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분의 1 델타 Z분의 델타 P, 이게 G다, 평형관계다라는 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을 도출했었어. 델타 P는 마이너스 로지 델타 Z라는 식을 유출을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압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깊이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거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살포시 곁들이는 게 바로 수압 개념인데, 수압은 P인 거야. P. 차이가 아니야. 수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떤 절대값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압 차이라고 하는 건 뭔가 P1과 P2 간의 차이를 보는 거고, 수압이라는 건 P1, P2 이걸 수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인 거야. 그래서 P는 로지 Z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던 게 수평 수압 경도력. 이게 연직 수압 경도력은 물기둥을 세웠을 때를 보는 거지만 좌우간에서도 우리가 수평 수압 경도력이 생겼다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인 거야? 에크만 수송인 거야.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물을 밀어냈잖아. 북반구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남반구의 경우는 왼쪽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좌우간에 경사가 만들어졌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압과 저압이라고 하는 수압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수압 차이를 우리는 수평 수압 경도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리고 나서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다 라고 해줬었어. 오케이? 방향은 당연히 고압에서 저압 방향, 경사 방향대로.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전향력. 전향력에서는 식 있었지. 식 마찬가지로 F는 EV 오메가 사인 세타. 야, 이 정도 됐으면 외워졌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당연히 방향 중요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왼쪽. 끝.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얘들아. 요 세 가지만. 요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의 해수 파트에 있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수평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게 뭐였어? 지형류였지. 지형류 알아야 되는데, 지형류 식은 우리가 지형류라고 하는 건 수평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는 EV 오메가 사인 세타라는 식을 두고 우리가 유속을 구하고 싶은 거야. 유속이라고 하는 건 V 값이잖아. 그러니까 V는 하고 두는 거야. V는 했더니 E 오메가 사인 세타분의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다라는 거인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방향은 전향력이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전향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하려면 지형류는 어떻게 흘러야 될까? 이렇게 유추하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얘들아, 전반적으로 이 해수 파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크기식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식 여기 있지. 다 식. 여기도 식. 이 식들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냐면 방향이 어떻게 가는가. 뭐 지형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전향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식이랑 방향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에서 물어보는 게 전향력이다 라고 하면은 전향력 공식 끄집어내고 전향력 방향 끄집어내고 수평수학 경도력 물어본다. 그럼 수평수학 경도력 식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수학 공식 꺼내듯이 여기 지구과학 파트에서도
적재적소에 필요한 식을 꺼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류 파트 좀 더 꼼꼼하게 한 여기 있는 문제를 3번씩 풀어보시면 시험 문제를 어렵지 않게 A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번 지역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